안녕하십니까, 파말로그입니다. 오늘은 현대 소화성 교양 치료의 게임 체인저인 PPI, 즉 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탄생과 그 뒤에 숨겨진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는 개발 비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 위염과 위궤양 치료의 주류는 히스타민 H2 수용체 차단제였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시메티딘 그리고 로아니티딘이었죠. 당시의 치료제 시장은 히스타민 H2 수용체 차단제를 중심으로 소화성 교양 치료가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제약사 아스트라의 과학자 한스 로버트 하셀 박사 팀은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히스타민 신호만 막지 말고 위산 분비의 최종 단계를 직접 차단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H2 수용체 차단제는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히스타민 신호를 차단해서 위산 분비를 일부 줄였습니다. 하지만 위산 생성의 마지막 단계, 즉 위벽의 프로톤, 포타슘 ATPase, 다시 말해서 프로톤 펌프를 직접 억제한다면 이론상 위산 분비의 99%까지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스트라 연구팀은 새로운 혁신 신약 후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H168-68 훗날 오메프라졸이라 불리는 물질입니다. 오메프라졸이 혁신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포로드럽기 전입니다. 오메프라졸은 산성 환경에서 활성화되며 위벽의 프로톤, 포타슘 ATPase에 공유결합해 펌프를 불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위산에서 쉽게 분해되므로 장용 코팅이 필수였고 제재 기술 자체가 PPI 성공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한 란소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등 후발 PPI도 모두 이 원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1979년 전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상 시험에 진입한 오메프라졸. 하지만 당시엔 규제 당국과 학계 모두 크게 우려했습니다. 위산 분비를 완전히 억제하면 소화는 어떻게 하나? 위산이 없으면 세균 감염은 어떻게 막지? 이러한 질문에 아스트라는 스웨덴, 미국, 일본의 규제 당국과 안전성을 둘러싼 긴 설득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수년간의 논쟁과 임상시험 데이터를 통해 오메프라졸은 결국 안전성과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 오메프라졸은 1988년 스웨덴에서 로색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로색은 위산을 잃는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죠. 하지만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라6라는 유명한 이뇨제가 있었는데 발음과 철자가 비슷해 의약품 혼동 위험이 컸습니다. FDA는 안전상 이유로 이름 변경을 요구했고 아스트라는 로색의 의미를 살리면서 새로운 이름 프릴로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름을 바꾼 덕분에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고 PPI 시장의 블록버스터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스라는 넥시움이라는 후속 제품으로 퍼플필 마케팅을 이어가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프라졸을 둘러싼 박진감 넘치는 특허 전쟁에 관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최초의 PPI 오메프라졸은 스웨덴의 아스트라사가 개발했습니다. 위산에서 분해되기 쉬운 약이었기 때문에 위에서는 녹지 않고 장에서만 풀리도록 만드는 장용피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막대한 시장을 보고 미국 글락소도 유사한 약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아스트라는 화합물뿐만 아니라 장용 코팅 제형 특허로 철벽 방어에 나섰습니다. 글락소는 코팅을 달리하거나 베이킹소다 같은 중화제를 결합해 우회했지만 시장 주도권은 아스트라가 지켰습니다. 오메프라졸은 단순한 화합물 특허를 넘어
제형 기술이 수십 년 시장을 지킨 대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PPI는 등장과 동시에 H2 수용체 차단제를 대체하며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산억제의 마지막 관문을 직접 막는다는 발상의 전환,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제 논란과 특허 전쟁, 마지막으로 프로드럭 설계와 제재 기술의 혁신, 이 모든 것이 모여 PPI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의 속쓰림을 잠재우는 혁명적 약물로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산 분비를 잠근다고 해서 NSAID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위장을 지키려면 NSAID의 약물 분자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또 다른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콕스2 선택적 억제제로 이어졌지만 예상치 못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죠. NSAID의 구조를 바꿨던 그 실패와 그 이후의 이야기 파마로그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